자, 연예개발 마약 게이트의 문이 열린 걸까요? 매일매일 깜짝깜짝 놀라는 소식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이 주제입니다. 보시죠.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마약 제공한 사람 의사였다. 의사는 마약 환자를 고치는 게 원래 우리가 떠오르는 건데 이번에는 제공자로 지금 등장이 됐다는 겁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어제부터 소식이 나왔는데요. 지금 뭐 강남 유흥업소에 무슨 종업원 여실장 일단 딱 분위기가 음침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단 이권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요. 이선균 내사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 혐의 이권 피의자가 된 겁니다. 뭐 유흥업소 VIP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요. 그리고요. 어제부터는 가수 지드래곤 마약 조약 혐의로 입건됐다. 그리고 추가로 이 문제 유흥업소를 다녔던 인사를 상대로 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 일단 마지막 대목으로 봐서는 이게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짐작이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일단 연예계 뭐 마약 게이트 이런 표현까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와 관련해서요. 이쪽 연예 분야 좀 취재하는 이런 분야 좀 취재하는 어떤 기자의 목소리를 좀 담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드래곤은 지난 2011년도에 대마초 흡연 혐의로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바가 있는데요. 이때 이미 이 같은 충격을 안겼기 때문에 이번 소식이 좀 덜 놀라웠었다라는 반응이 일부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일명 마약 게이트가 열리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계에서는 최근 얼어붙은 시장에 이 톱스타들의 마약 악재까지 겹치면서 다음은 누구냐라고 막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곳이 만약에 유명했다면 이렇게 유명 연예인들이 뭐 이 유흥업소를 사용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굉장히 은밀하고 또 3-4명이 갔을 때 그 비용을 거의 1,000만 원을 술값으로 내야 할 만큼 굉장히 비싼 이런 술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에게 이 노출이 되는 직업인 만큼 부담감이라든가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뭐 탈출구를 이런 식으로 잘못 찾는 경우가 왕왕 생기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자, 설명만 들어도 뭔가 굉장히 어둡다는 느낌을 어떻게 좀 지울 방법이 없네요, 지금요. 아무튼 그건 이렇고요. 아무튼 수사는 진행 중인데 일단 윤경호 소장님. 자, 일각에서 단박에 나오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연예개발 마약 게이트. 연예계 하면 우리가 또 K 콘텐츠.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단순히 국내 연예인이 아니거든요. 자, 이 마약 스캔들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더 커진다면 K 콘텐츠 이거 타격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의 모습이 벌써 나옵니다, 지금요. 일본 산케이 신문이 벌써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예. 우리 국내에서도 우선 그거부터 떠올릴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러니까 영화 또 드라마 요즘 뭐 넷플릭스 같은데 예. 한국 드라마가 시리즈 흔히 말하는 뭐 8부작 이런 거 올라가도 예. 언어에 상관없이 요즘은 자막 처리 때문에 예. 비영어권 드라마 중에 항상 수위에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BTS 또는 블랙핑크 등등을 선두로 하는 가수들 굉장히 했지 않습니까? 예. 아미라든지 팬덤들만 놓고 봐도 얼마나 우리에게 기대가 크고 이미지가 좋았느냐 알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연예인들의 이미지 훼손이 청정 이거하고 K 콘텐츠가 과연 서로 연계가 돼 있었느냐 아니면 뭔가 좀 창의적이고 정말 기발하다라는 걸로 있었느냐. 만약에 후자라면 예. 영향은 좀 덜하겠지만 청정 이런 걸로 같이 더 씌운다면 굉장히 위기는 위기죠. 그러나 저는 K 콘텐츠의 위기보다도 예. 연예인들은요. 요즘 운동선수나 뭐 등등을 포함해서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우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정말 왜 여기까지 왔을까에 대한 반성을 진지하게 예. 그리고 정말 특단의 대책을 지금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뉴스와이드가 주로 정치 분야 그리고 사회에 약간 좀 문제가 발생하는 분야 많이 다룹니다. 근데 오늘은요 최근 들어서 연예계 그리고 마약 얘기 좀 자주 다루고 있거든요. 다 이유가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청소년들, 지대한 영향을 주는 그런 인물들 최정상급 연예인들이 과연 이런 모습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분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바로 아까 제목에 있었던 그 내용이군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
뭔가 제공했대요. 이성균 그리고 지드래곤에게 마약 무상 제공 이런 혐의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상 제공을 할 게 따로 있지 마약을 무상 제공하는 거는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일단 윤기찬 변호사님. 이거 현직 의사가 마약 제공 이런 거 의심받아서 지금 불구속 입건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도대체 그럼 이건? 이게 사실 좀 엄중한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마약이 이제 물론 저 사람이 무상 제공한 마약의 종류가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마약이라 그러면 본인이 이제 처방 과정을 거쳐서 갖고 왔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본인이 운영하는 뭐 병원이나 의원에 갖고 있는 마약성 약품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만은 없으니까 보통 이제 예. 마약류 중에서 향정 같은 경우는 주로 의약품으로 처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마약이었느냐 아니면 의약품으로 사용되지 않는 마약이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지금 건데.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그 마약을 제공한 거냐?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마약이었다면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합법적인 마약상인 거예요. 지금 470만 건 정도가 자기 처방을 한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의사가 자기한테 자기가 처방을 그렇죠. 한다고요? 자기 처방하고 그다음에 뭐 사망자를 처방하고 대리 처방하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과다 처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마약류는 그게 다 뭐가 기록도 남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록은 남는데 평가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만들어져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의사가 한 그 마약류 처방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이렇게 수사가 시작돼야지만 있는 것이지 예. 실제 되고 있지 않고 의사 같은 경우에는 마약류 만약에 마약 중독자는 의사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예. 마약 중독자는 의료법상의 의사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그런데 마약 중독자로 처벌받은 의사들 꽤 있거든요. 마약. 예. 근데 마약 중독자로 평가받은 의사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라는 단어가 법률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마약 중독자는 이건 평가거든요. 예. 근데 법률에는 그런 단어 쓰이면 안 돼요. 예. 마약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마약 중독으로 처벌 취소를 한 의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뭐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다듬어져야 국회의 문제죠. 다듬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간호사 한 명 이외에는 여태까지 면허 취소된 사유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다듬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예. 이게 과다 처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예. 거죠. 그것이 지금 아직 못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이렇게 수사가 시작돼야지만 되는 건데 예. 하여튼 저 의사가 만약에 본인이 처방한 의약품을 제공했다라고 하면 예. 이 의사는 물론 처벌받는 것 이외에 예. 그럼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이것만 있겠는가? 그러니까 연예인들 같은 경우 야 이거 합법적인 처방받아서 온 거야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투약을 했을 거고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475만 건이나 된다고 하니까 예. 유통되는 그 마약이 그로부터 나온 마약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사제복지부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모릅니다만 저 논란이 되는 입건이 됐다는 저 의사가 약품으로 쓰는 중에 향정치성 의약품 이런 거를 제공한 건지 아예 그냥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마약을 제공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자일 경우는 이건 더 복잡해진다는 거죠 지금요. 자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 우리나라의 그 마약과 관련된 어떤 실태에 대해서 좀 설명하신 목소리가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밀수, 판매, 투약 이런 순서로 이제 처벌이 높고 이제 투약 사범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비교적 가볍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성규 씨 같은 이런 투약 사범 같은 경우에는 동종 단가가 뭐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예. 그런 것이 없더라면 다른 밀수나 유통 사범에 비하면 비교적 처벌 수위가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나오신 5분 패널 분들께 좀 질문을 하고 싶은 질문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 연예계 쪽을 이렇게 많이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못 드리겠어요 지금요. 그냥 유기찬 변호사가 마저 좀 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정도 뭐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자꾸 뭐가 확산되고 이거 더 많은 연예인 혹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제 연예인들이 보통 이제 마약에 손대기 취약한 계층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일단은 마약이 대중화됐지만 어쨌든 고가의 제품이고 예. 상당히 그 익명성 있게 이게 전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제가 그 의사분을 문제 삼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것은 합법적인 처방을 받아서 온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의 주점을 통해서 확산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처럼 무슨 해외에서 수입해 와서 유통하는 과정은 굉장히 위험성이 따르지만 의사가 처방한 제품을 갖다가 유통시킨다. 그러면 뭐 상당히 믿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새로운 유형의 마약 공급이 만약에 상당히 퍼져 있다면
그러면은 더 많은 연예인들이 관련돼 있겠죠. 지금요, 뭐 이 SNS도 그렇고요, 온라인상을 통해서 뭐 어떤 연예인 이름들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막 지금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는요, 나 아닌데요라고 강력히 호소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억울한 사람들도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다시 신중해야 되거든요. 물론 의심은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가야 되는 문제로 보입니다. 지금 이거는요. 자, 이런 가운데요, 요번에 이 연예인들 마약 이 혐의,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요, 또 이것도 음모론 어제도 좀 잠깐 다뤄봤는데 오늘도 좀 목소리가 하나 나왔거든요. 일단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이 취임 이후에 강서 보궐선거 지면서 사실 좀 가장 큰 위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이 정권의 위기 상황에서 이성균이나 지드래곤 같은 이런 연예인들은 대한민국 대표적인 연예인들 아니겠습니까? 탑 연예인들이죠. 예. 이게 오비일학일까 우연의 일치일까? 이 시점에서 이걸 터뜨리는 것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와 계신데요. 이거 정치권에서 이제 일부 민주당 쪽 일부 인사들이 이제 이른바 이제 음모론이거든요. 이거 뭔가 일부러 저러는 것 같아 자꾸 이걸 공개하고 터뜨리는 것 같다 이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장이 사실이려면 예. 이게 이제 증거가 있거나 그죠, 증거가 아니면 좀 정황을 들어보니 예. 그럴듯하다. 이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인 음모론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지금 상황을 갖다가 하나의 정치적인 소재로 삼아서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음모로 예를 들어 이런 주장을 하시려면 좀 증거는 명확히 필요해요. 아직 그 증거를 얘기하시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증거는 없는 것 같고 오. 상황이 보궐선거에서 완패를 했으니 오. 집권 세력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어떤 최근의 완패 상황들을 다른 걸로 옮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오. 이런 정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그렇게 주장하기에는 더 명징한 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저 정도 수준에서 의욕적이 저 정도 수준에서 끝나야 된다. 오. 저걸 계속 예를 들어 주장하는 건 문제가 있다. 오. 하지만 이제 좀 고민스러운 대목은 예. 2019년도에 황모 씨 기업체 외손녀였었지요. 아. 이 문제가 발생을 해서 상당히 큰 사회적인 무리가 예, 예. 있었고요. 또 이해인가요? 또 승리 버닝썬 문제라고 얘기해서 또 경찰과 유착되는 관계에 예. 또 여기에도 예를 들면 마약 문제가 연루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예를 들면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사태가 있는데 여기에 항상 경찰이 연루된다 이런 의혹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 그렇다면 2020년부터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부터 제기했던 마약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 검거 이런 작업들을 하겠다고 얘기했으면 예. 좀 그런 작업들을 일반적으로 해왔어야 되는데 갑자기 집중적으로 이런 일이 터져 나오니까 아. 예를 들면 뭐 그런 의혹들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약이 연예계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게 예.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겠죠. 예. 이런 중요한 부분들에서 정치인이 저런 얘기를 한다면 예. 본질이 좀 옆으로 가는 측면이 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저런 말씀 하시지 않고 오히려 예. 좀 안민석 의원님께서 민생 문제에 대해서 좀 뜻깊고 깊이 있는 내용들을 국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질문을 하니까 얘기한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음모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비춰진 목소리가 최근 며칠 동안 좀 있었어요. 자,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 전략실장. 예. 김근식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게 이제 문제가 좀 됐던 게 지난 주말에 예. 민주당의 현직 상근 부대변이라는 사람이 부대변인. 이제 예. SNS에 이제 그런 음모론을 올렸죠. 근데 그분이야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친명계 선봉에 서 있는 분이고 그래서 아마 이제 비명계의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을 이제 목표로 해서 이제 열심히 뛰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없고 아무 사실관계도 없는 저런 음모론을 띄우는 것은 예. 그 상근 부대변이냐 뭐 개딸들이나 이런 분들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좀 과도한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하여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렇게 할수 10분 있다고 어떻게 좀 봐요. 이해는 될 것 같다. 근데 어떻게든. 오선의 안민석 의원이 아.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저렇게 또 이야기를 하니 예. 오선의 안민석 의원은 비명계도 아니고 친명계 선봉장 역할을 했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오선이나 됐는데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직 오산에 경기도 지역구인 오산에 누가 뭐 친명계 다른 사람이 무슨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뭐 때문에 뭐가 아쉬워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이 음모론을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예. 혹시나 본인 공천이 보장이 안 돼서 불안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 생각에는 그냥 습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분의 옛날에 과거사가 있지 않습니까? 최서원 씨죠. 이제 최서원 씨 예전에 국정농단 사건 터졌을 때
비자금 뭐 몇 조가 있다고 그래서 유럽까지 가서 뭐 찾아가네 마네 그랬던 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윤지호 씨 그야말로 유명한 공익제보자 그러네요. 윤지호 씨 캐나다에서 불러와서 공익제보자라고 추켜 세우고 사기극을 치고 캐나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안민석 씨가 또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냥 거짓말을 그냥 사실인 걸로 믿고 싶어하는 이런 아마 좀 음모론에 좀 깊숙이 좀 빠져 있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뭐 음모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마약 확산 이거 막아야 된다는 거 이거 모든 국민이겠죠? 일부 제외되는 국민이 계신 건 아니겠죠? 마약 확산에 반대하시는 분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이거는 아니다. 이거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이런 내용 좀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